생성형 AI, 이게 법률 분야에서 정말 새로운 코파일럿이 될 수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이 기술이 법률 업무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이 변화의 흐름에 어떻게 올라탈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문장 한번 보세요. 챗GPT가 당신의 직업을 빼앗을까봐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보다 챗GPT를 더 잘 사용하는 변호사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와, 정말 지금 상황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는 말이죠. 결국 중요한 건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기술을 누가 더 잘 활용하느냐, 바로 그 능력에 달린 거죠. 이건 대체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경쟁 우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하려면요, AI를 그냥 또 하나의 새로운 기술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실 과거의 기술은 사람이 하던 일을 그냥 디지털로 바꿔서 좀 더 빠르게 만들어주는 데 그쳤잖아요. 그런데 지금의 AI는 차원이 다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는 단순히 옛날 방식의 속도를 높이는 걸 넘어서 이제는 AI와 함께 일하는 방식 자체를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가는 단계로 접어들고 있는 겁니다. 이제 AI가 스스로 위험을 찾아내고 이 부분은 이렇게 개선하는 게 어때요? 라고 제안까지 해주고요. 심지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근거까지 설명해주는 시대가 된 거죠. 덕분에 법률 전문가들은 반복적인 일에서 벗어나서 더 높은 수준의 전략을 짜거나 고객 상담 같은 정말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됐습니다. AI는 이제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우리의 지적 능력을 한 단계 끌어올려주는 진짜 협업자가 된 거예요. 자, 그럼 이런 개념적인 얘기 말고요. 실제 우리 업무에는 이걸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까요? 몇 가지 구체적인 예시를 한번 보시죠. 실제로 한 법무총괄 변호사는 AI 활용법을 딱 3가지로 정리하더라고요. 첫째는 지식 종합입니다. 이건 뭐냐면 AI가 마치 인터넷에 있는 모든 정보를 다 읽은 동료처럼 우리가 미처 못 볼 뻔한 판례나 정보 사이의 연결고리를 찾아주는 거죠. 둘째는 문서 자동화. 맨날 하는 루틴한 문서 작업 있잖아요. 그런 건 AI한테 맡기고 우리는 더 중요한 복잡한 협상 같은 데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바로 고객 소통. 어려운 법률 용어를 CEO처럼 법률 비전문가도 바로 이해할 수 있게 쉬운 말로 싹 바꿔주는 거죠. 정말 유용하겠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30페이지짜리 두꺼운 판결문은 다른 사람 시킬 필요 없이 단 5분 만에 핵심만 딱딱 짚어서 요약본을 받아보는 겁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겠죠? 예를 들어 통신이나 의료 분야처럼 막 전문 용어가 쏟아지는 문서를 검토할 때 AI가 실시간으로 그게 무슨 뜻인지 바로바로 알려주는 거예요. 이건 뭐 문서 검토의 속도랑 정확성을 완전히 다른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말 그대로 게임 체인저가 되는 거죠. 재무제표 분석이나 거래 내역 정리 같은 작업도 마찬가지입니다. AI는 복잡한 데이터를 순식간에 분석해서 보기 좋게 정리된 스프레드시트로 만들어줘요. 사람이 했으면 몇 시간은 좋게 걸렸을 일이 단 몇 분 만에 끝나니까 엄청난 시간을 아낄 수 있는 거죠. 물론 좋은 도구를 갖추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 잠재력을 100% 끌어내는 올바른 사고방식을 갖추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금 우리 상황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예시 아니겠어요? 결국 이득을 보는 건 새로운 기술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기술을 제대로 배우고 마스터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 2가지 접근법이 있습니다. 왼쪽의 AI 주도형은요, AI를 너무 믿고 의존하다가 AI가 만들어낸 가짜 판례를 그대로 제출하는 것 같은 위험에 빠질 수 있어요. 반면에 오른쪽의 AI 지원형은 AI를 아주 강력한 조수로 활용하되 최종 결정권은 전문가인 인간이 갖는 겁니다. 이 둘의 차이가 바로 위험과 기회를 가르는 분기점이 되는 거죠. 이 비유가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 AI를 인터넷에 있는 모든 걸 다 읽은 아주 똑똑하고 활기찬 주니어 변호사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기억해야 할 건 어디까지나 주니어라는 점입니다. 반드시 감독이 필요하다는 뜻이죠. 책임자는 여전히 전문가인 바로 여러분입니다. 자, 올바른 마음가짐을 장착했다면 이제는 실전 기술이 필요하겠죠? AI로부터 훨씬 더 좋은 결과물을 뽑아낼 수 있는 아주 실용적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기술 몇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AI에게 특정 역할을 딱 정해주는 페르소나 프롬프트는 정말 강력한 기술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너는 20년 경력의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야. 이렇게 역할을 지정해주면 AI가 내놓는 답변의 수준과 깊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훨씬 더 전문적이고 맥락에 딱 맞는 답변을 얻을 수 있죠. 이 답변을 누가 들을 건지 그 청중을 지정해 주는 것도 아주 유용해요. 지금부터 넌 지로해야 하는 배심원한테 설명하듯이 말해봐 라고 시키면요. AI가 아무리 복잡한 법률 개념이라도 훨씬 더 쉽고 간결하게 풀어서 설명해 줍니다. 이렇게 청중을 정해주면 응답의 톤이나 난이도, 형식까지 내 맘대로 조절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걸 꼭 기억하세요. AI와는 한 번 명령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계속 대화를 해야 합니다. 여기 3단계 과정처럼요. 일단 첫 질문을 던져서 좀 길고 자세한 답변을 받아요. 그 다음에 그냥 간단하게 자, 이제 이거 3줄 요약해줘. 이렇게 추가로 요구하는 거죠. 그럼 바로 간결하고 핵심적인 요약이 짠! 하고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계속 다듬어가는 거예요. 대화하듯이요.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가장 중요한 핵심 규칙과 아크로의 전망을 살펴보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른 건 다 잊어버리셔도 이것 하나만큼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바로 황금률이죠. 거대 언어 모델은 때때로 틀리지만 의심하는 법이 없고 항상 자신감이 넘친다. AI는 그럴듯한 거짓말을 만들어내는데 아주 능숙하기 때문에 그 자신감 넘치는 말투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어느 정도 의심하는 자세를 유지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 검증 체크리스트를 보세요. AI가 준 정보는 반드시 다른 경로로 다시 한번 확인하고 AI가 해준 분석도 비판적으로 꼼꼼히 뜯어봐야 합니다. AI는 최종 정답이 아니라 일을 시작하는 출발점일 뿐이에요. 마지막 관문은 언제나 전문가인 여러분의 판단이 되어야 합니다. 결국 우리는 이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AI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척척 내놓는 시대에 우리 인간 변호사들은 어떤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야 할까요? 이건 대화의 끝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 도구들을 잘만 활용한다면 우리는 오히려 전략, 공감, 판단력 같은 기계가 절대 따라할 수 없는 인간 고유의 역량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될 겁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